안녕하세요. 빠빠이 이사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머랭, 이탈리안 머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제가를 시작할 때 이탈리안 머랭을 만들 때 되게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실패가 됐냐면, 얘를 데코레이션으로 머랭을 사용을 해야 돼서 결과물이 되게 단단해야 되는데, 딱 만들면 아무리 휘핑을 해도 얘가 단단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이탈리안 머랭 실패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이탈리안 머랭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이탈리안 머랭은 지금까지 앞에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머랭이랑 좀 다르게 바로 완성해서 바로 드실 수 있는 머랭이에요. 그 이유는 시럽을 끓여서 넣기 때문에 이 뜨거운 시럽이 흰자에 들어가면서 한번 살균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데코레이션으로 해서 토치로 살짝 카라멜라이징 해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흰자는 작은 볼에 담을 거고요. 예, 흰자도 너무 넓은 볼에, 그러니까는 얕고 넓은 볼에 담으시면 물론 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너무 볼이 넓기 때문에 기포가 잘 포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는 좀 작은 볼을 사용을 하고요. 자, 시럽을 끓일 거는 이제 냄비에다 담아주시면 되는데 항상 물 먼저 넣으시고 설탕 넣어주시면 돼요. 설탕 먼저 넣고 물 넣으면 설탕이 아랫부분에서 먼저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물 먼저 그 다음에 설탕 넣어주시고 자, 중불로 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이 흰자를 휘핑을 하기 시작해야 되냐인데 설탕이 시럽이 한 100도 정도 됐을 때 고속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왜 이탈리안 머랭이 완성됐을 때 얘가 묽은가 제가 이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 타이밍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만약에 첫 번째로 얘를 처음부터 지금부터 막 휘핑을 해요. 얘를 120도까지 제가 끓일 건데요. 120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휘핑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 버글버글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럽을 부어서 완성을 한 이탈리안 머랭은 예쁘지가 않아요. 뭔가 되게 과하게 휘핑된 게 눈에 보이거든요. 얘는 눈에 보이는 데코레이션에 쓸 건데 너무 버글버글하게 완성이 되면 예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얘가 시럽이 120도가 거의 도달했을 때 휘핑을 시작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얘가 흰자가 기포가 거의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럽이 들어가게 되면 흰자가 기포가 끝까지 안 올라와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얘가 아무리 식을 때까지 휘핑을 오래 해도 기포가 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100도 정도가 됐을 때 휘핑을 고속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온도를 잘 재셔야 되고요. 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00도가 지금 100도가 넘었어요. 자, 고속으로 휘핑을 할게요. 지금 거의 118도가 됐는데 엄청 요 정도 딱 요 정도까지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저는 120에서 125도 정도 사이까지 끓일 거고요. 자, 불을 끄고 자, 그 시럽을 넣을 때는 볼 벽면을 이용해서 시럽을 넣어주시고요. 자, 휘핑 계속 할게요. 자,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쪽에서
지금 거의 실온이 될 때까지, 실온이라고 하면은 30도 정도까지 온도를 낮춰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단단하고 윤기 나는 이탈리안 머랭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데코레이션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머랭이 완성이 됐고요. 제가 왜 120도 정도까지 온도를 끓였냐면 물론 118도까지 끓이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테스트 했을 때 얘가 데코레이션으로 쓰는 머랭이잖아요. 이제 레몬 타르트나 이런 데 위에다 데코레이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얘를 생으로 먹기 때문에 얘가 118도까지 했을 때 약간 흰자의 비릿한 향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에서 한 125도 정도 사이까지 올려주시면 더 그 흰자의 비릿한 향을 없앨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럽을 이 볼에다 부을 때 그냥 이렇게 쭉 부은 게 그냥 빨리 쭉 부은 게 아니라 천천히 볼 옆 벽면으로 이렇게 흘러보낸 이유는 만약에 휘핑을 하면서 이 날에 이 시럽이 닿게 되면요, 날이 차갑기 때문에 이 붙은 거기에 바로 묻은 시럽이 굳어버리면서 사탕처럼 금방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뭔가 덩어리가 있는 머리가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벽면을 타고 천천히 흘려 보내주셔야지 머랭이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얘를 갖다가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깍지를 사용을 해서 짜서 토치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이용해서 레몬 파운드 케이크 위에 데코레이션으로도 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별깍지 사용해서 그냥 짜볼게요. 예쁘게요. 아마 생각보다 되게 묽게 이탈리안 머랭이 완성돼서 케이크를 망치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자, 얘는 제가 바로 먹을 건 아니라서 그냥 철판에다가 짜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윤기가 나야 돼요. 항상 저는 머랭은 농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윤기 나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짜서, 자, 요게 만약에 레몬 타르트 위에 올라간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토치로 한번 살짝 그을려서 겉면을 바삭하게 만들어서 먹는 게 맛있어요. 토치로. 너무 색이 너무 많이 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데코레이션으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탈리안 머랭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탈리안 머랭의 그 농도를 잘 못 맞추신 분들 여러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 농도 잡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 언제 휘핑을 시작해야 되는지, 몇 도까지 시럽을 끓여야 되는지, 물론 이탈리안 머랭에도 이제 배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배합에 따라서 온도도 다르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이 배합으로 그 온도에 그 시간에 맞춰서 휘핑을 해서 사용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서 이탈리안 머랭을 완벽하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마카롱을 할 때도 이탈리안 머랭이 필요하고 또 레몬 타르트를 만들 때 제가 또 한번 이탈리안 머랭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무스를 만들 때도 사용을 할 거라서 이 기초적인 이탈리안 머랭은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베이킹 공부 꾸준히 하실 분들은 꼭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